안녕하세요. TV중앙과학 3학년의 장은경입니다. 우린요 오늘 5단원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그동안 풀어보지 못했던 문제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만 쏙쏙 뽑아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는 198쪽이고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교재 198쪽 2번부터 시작해 볼게요. 산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이라고 하는 물질들은 공통적으로 어떠한 성질이 있나요? 우선 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그 속에 H+라고 하는 수소 이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맛이 나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이때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요. 산 속에 들어있는 이 수소 이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음이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즉, 양이온, 음이온과 같은 전기를 띠는 그런 입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특성이 있고요. 다음 세 번째,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게 변화시킨다. 이것은 산의 성질이 아니죠. 이것은 염기의 성질이고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다음 4번, 대부분의 금속, 이때 말한 대부분의 금속은 금, 구리, 은, 요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들입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그렇죠. 이 금속과 반응하게 되면요. 수소이온이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얻어서 수소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5번,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된다? 그렇죠.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이런 탄산염은요. 산과 반응하게 되면 이 속에 들어있었던 이산화탄소가 기포로 나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의 성질과 관련 없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198쪽 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페트리 접시에 질산칼륨이 섞인 한천 용액을 굳힌 뒤 양쪽에 전극을 설치하고 각 전극 근처에 리트머스 용액을, 가운데는 염산 용액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다. 그리고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이 부분이 중요하죠. 마이너스 극쪽 리트머스 용액이 붉게 변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실험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질산칼륨이란 물질을 넣어서 굳혔다고 해요. 이 질산칼륨은 중성이고요. 이것의 역할은 뭔가요? 바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전해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질산칼륨도 이 한천 안에서 이온화가 될 겁니다. 그럼 옆에 화학식을 써볼게요. 질산칼륨이란 물질은 이 속에서 K+라는 양이온과 NO3-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돼요. 그리고 정 가운데 지금 염산을 뿌려줬습니다. 염산은 우리가 화학식으로 HCl이라고 쓰죠. 그럼 이것도 이 속에서 이온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염산은 이온화가 되어서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양쪽에 전극을 걸어줬을 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뭔가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양이온들이죠. 따라서 수소이온과 그리고 칼륨 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음이온인 질산이온과 염화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이너스 극 쪽에 리트머스 용액이 붉게 변했어요. 그럼 이렇게 붉게 변하는데 영향을 준 이온은 이 둘 중에서 누구? 바로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 때문에 푸른색 리트머스 용액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을 정리했으니까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염화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염화이온은 음이온이에요. 따라서 마이너스 극이 아니라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겠죠. 기억 틀리고요. 다음 니은, 모든 양이온은 리트머스 용액과 반응한다. 지금 모든 양이온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둘 중에서 리트머스 용액의 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수소이온밖에 없지요. 따라서 니은도 틀리고요. 다음 볼게요. 디귿, 염산 대신에 질산을 사용해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 염산 속에도 수소이온이 들어있고요. 질산 속에도 수소이온이 들어있습니다. 푸른색 리트머스 용액을 붉게 변화시킬 수 있는 수소이온이 공통적으로 들어있으므로 질산을 사용했을 때도 결과가 같지요. 따라서 디귿 답이 되겠고요. 다음 리을. 수소이온은 푸른색 리트머스 용액을 붉게 변화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극 쪽에 리트머스 용액이 붉게 변했습니다.
따라서 답은요.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199쪽 8번입니다. 그림은 염산과 마그네슘판의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금속과 산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하고 나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금속으로는 마그네슘이 공급됐고요. 그리고 산으로는 염산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요. 금속은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게 돼요. 대신에 이온이었었던 수소, 요 수소 이온들은 금속이 내놓는 전자를 받아서 수소기체로 날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게 되고 수소는 기체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억. 1번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그렇죠. 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기체로 변하게 되죠. 수소가 발생합니다. 1번 맞고요. 2번 염화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도 염화이온 3개가 있었어요. 반응하고 나서도 염화이온의 개수는 변함이 없군요. 즉 염화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맞고요. 3번 반응이 진행되어도 용액의 pH는 변함이 없다. pH라고 하는 것은 수소이온 지수였어요. 그러니까 용액 안에 수소이온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 pH라는 이 지수가 결정이 되는데 반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용액 속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은 점점점 수소기체로 변하게 되죠. 즉 반응이 일어날수록 용액 속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의 양은 줄어듭니다. 그럼 수소이온의 양이 줄어들면 pH라는 이 수소이온 지수는 오히려 더 커지죠. 점점점 산성에서 중성으로 지금 용액의 액성이 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pH는 점점점 커진다라고 바꿔야겠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보기 볼게요. 4번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액 속의 양이온의 수는 점점 줄어든다. 용액 안에 양이온을 볼게요. 반응이 진행될수록 마그네슘 양이온이 하나 만들어지는 대신 용액 속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 2개가 기체로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마그네슘 이온은 2 플러스 이온이고요. 수소 이온은 각각 1 플러스 이온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 하나 생기는 대신 수소 이온 2개가 없어지니까 양이온 수는 점점점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 맞고요. 5번 화학 반응식은 마그네슘에다가 2개의 염산이 반응하면 염화 마그네슘 하나, 수소 기체 하나가 발생한다. 맞지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99쪽 9번입니다. 이번에는 염기에 대한 문제네요. 그렇죠? 염기가 나타내는 공통적인 성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떠한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하나요? 공통적으로 염기라고 하는 것은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는 물질들을 우리가 다 염기라고 부르죠. 그럼 염기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의 성질을 보면요. 우선 첫 번째, 쓴맛이 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수용액에 전류가 흘러요. 왜냐하면 수산화 이온뿐만 아니라 다른 양이온, 전기를 띠고 있는 그런 입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기억, 맞는 말이고요. 다음 니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것은 염기가 아니라 산의 성질이죠. 따라서 니은은 틀리고요. 디귿,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만지면 미끈미끈하다. 이것은 염기에 굉장히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단백질을 용해시키는 특성이 있죠. 다음 리을,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한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풀어본 문제처럼 산의 성질과 관련이 있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교재 199쪽 12번입니다. 이번에는 산과 염기의 이온화식으로 옳은 것만을 고라고 하네요. 그럼 산과 염기를 각각 이온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HCl 뭐라고 읽을까요? 염산이라고 있죠. 염산은 이렇게 이온화되어서요. H 플러스 수소 이온과 Cl 마이너스 염화 이온으로 이온화됩니다. 수소 이온이 나오므로 산이라고 할 수 있죠.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봅시다. H2SO4 뭐라고 읽을까요? 바로 황산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황산은 어떻게 이온화되나요?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몇 개? 2개 만들어져요.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죠? 이걸 다시 고치면 수소이온이 2개 만들어지고 나머지 황산 이온은 하나인데 이것이 E- 이온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봅시다. NaOH 뭐라고 읽습니까?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읽죠.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하나 그리고 수산화 이온 하나 이렇게 이온화되는데 이 부분 지금 잘못되어 있죠? 디귿 틀리고요. 리을 보겠습니다. AlOH3 뭐라고 읽을까요? 수산화 알루미늄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이온화될까요? 이렇게 이온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수산화 이온은 1-이온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3개 결합되어 있었다면 알루미늄은 3+ 양이온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수산화이온이 만들어지는 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이온화식은요.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99쪽 1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암모니아 기체가 든 플라스크에 페놀프탈레인 용액 2-3방울을 떨어뜨린 이 물이 들어있는 비커를 유리관으로 연결한 후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플라스크에 물을 넣는 실험을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이 플라스크 안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다? 암모니아라는 기체가 들어있다. 암모니아 NH3라고 쓰죠. 그런데 이 암모니아는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암모니아가 들어있는 이 플라스크 옆에 지금 작은 스포이트가 하나 매달려 있죠. 그럼 이 스포이트를 꾹 눌러서 이 안에 물을 쭉 쏘게 되면요. 그 물에 이 암모니아가 굉장히 잘 녹게 돼요. 그러면 이것이 물에 녹게 되면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지나요? NH4OH라고 하는 수산화 암모늄이라는 염기성 물질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것은 이온화됩니다. 약하게 이온화되어서 수산화 이온이라는 이런 염기 특성을 갖는 이온이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암모니아가 녹으면 녹을수록 용액의 액성은 점점점 염기성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밑에 비커 아래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은 물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처음에 물이었죠. 물이었으므로 중성이에요. 중성일 때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은 무색인데 지금 이 스포이트에 들어있었던 물이 이제 이 플라스크에 공급돼서 암모니아가 녹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플라스크 안쪽은 바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쪽은 저기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플라스크 바깥쪽은 고기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계속 올라가지요. 그럼 페놀프탈레인이 들어있었던 용액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염기성 물질이 들어있는 이 플라스크 안까지 들어가죠. 그러면 무색이었던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을 정리했으니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을 넣으면 플라스크 안에 붉은색 분수가 생긴다. 여기서 스포이트로 물을 찍 하고 누르게 되면요. 이 속에 들어있었던 암모니아가 녹지요. 녹으면서 플라스크 안은 염기성 물질로 변해요. 그리고서 이 안쪽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아래에서 위로 분수 현상이 일어나는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염기성인 이 플라스크 안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죠. 따라서 붉은색 분수가 만들어집니다. 1번 맞고요. 2번,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녹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암모니아가 물에 굉장히 잘 녹기 때문에 처음에 이것을 물에 녹이게 되면 이 안쪽에 플라스크 안쪽의 압력이 낮아져서 계속 물이 올라올 수 있는 거죠. 2번 맞고요. 다음 3번 볼게요.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녹으면 플라스크 안의 압력이 작아진다. 그렇죠. 플라스크 안쪽에 지금 기체가 차 있었어요. 암모니아가 차 있었는데 이 암모니아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압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계속 물이 솟구쳐 오르는 분수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압력 차이에 의해 비커에 물이 빨려 올라가 플라스크 속 암모니아와 반응한다. 그렇죠. 물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플라스크 안에 있었던 암모니아를 계속 녹이게 됩니다. 그럼 계속 또 압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계속 분수 현상이 반복되게 됩니다. 4번도 맞고요. 마지막 5번 보도록 할게요. 분수의 색이 붉은 이유는 암모니아 기체가 산성이기 때문이다? 아니죠.
암모니아 기체는 산성이 아니라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붉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200쪽입니다. 19번 문제예요. 그림은 염산에 같은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조금씩 넣을 때 일어나는 반응 모형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 2개를 골라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과정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가부터 봅시다. 가 비커 안에 보니까요. 수소이온 2개, 염화이온 2개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용액의 액성을 나타내는 이온은 바로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이 들어있으므로 가 용액은 산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기에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읍시다. 수산화나트륨을 집어넣으면 이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과 이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만들게 되고 나머지 이온은 구경꾼으로 남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의 비커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나 비커 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비커에서 용액의 액성을 결정하는 수소이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따라서 나 용액도 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수산화나트륨을 또 집어넣어요. 그렇다면 이 속에 들어있었던 수산화이온과 이 속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이 결합을 해서 또 다른 물을 만들어서 다비커가 됩니다. 그럼 다비커 안을 볼게요. 물 2개, 나트륨 2개, 염화이온 2개. 용액의 액성을 결정하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죠. 따라서 다의 액성은 중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중성이 되는 시점 다를 우리가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수산화나트륨을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이상 반응할 수소이온이 없으므로 각각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이 용액에는 수산화이온이 들어있으므로 이제는 염기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아래 보기에서 틀린 것 2개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알자이온 반응식은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는 H2O이다. 이거 우리가 많이 본 알자이온 반응식이죠. 산 속에 들어있었던 수소이온과 염기 속에 들어있었던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렇죠. 지금 여기 산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자꾸 집어넣어서 이 속에 들어있는 알자이온, 이 둘이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알자이온 반응식은 중화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은 이것이 맞지요. 1번 맞고요. 다음 2번. 나는 산성, 다는 중성, 라는 염기성이지요. 2번 맞고요. 3번. 다에서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다.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바로 이온입니다. 특히 이온의 농도가 전류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데 그럼 이온의 농도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온의 농도는 수용액이 얼마나 많으냐, 수용액의 양 중에서 그 속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중에서 시험 비커 다 볼 필요 없이 가, 나, 다 딱 3개만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 비커에는 이온 몇 개 들어있나요? 이온 4개 들어있어요. 나는요. 하나, 둘, 셋, 넷. 이온 4개 들어있고요. 다도 하나, 둘, 셋, 넷. 이온 4개 들어있죠. 그럼 가나다로 갈수록 이온의 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수산화나트륨이란 수용액이 첨가가 되니까 수용액의 양은 점점점 늘어나죠. 그렇다면 이온의 농도는 점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에서 나로 갈수록, 나에서 다로 갈수록 전류의 세기는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3번은 오히려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3번 틀린 답이고요.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다를 가열하면 염화나트륨 결정을 얻을 수 있다. 지금 다 용액을 보면요. 여기서 가열을 해봅시다. 가열을 하면 물이 제거되죠. 그럼 남는 것은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결합한 염화나트륨이라는 결정을 얻을 수 있고요. 5번, 라에서 마그네슘 가루를 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만들 수 있는 건 산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는 오히려 염기성 용액이죠. 따라서 5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쪽 27번입니다.
같은 농도의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시켰다. 그래서 표와 같이 서로 다른 부피로 혼합을 하고 반응시켜서 최고의 온도를 측정했다. 단, 두 수용액의 처음 온도는 모두 같다. 각 시험관에 최고 온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산과 염기를 반응시키는데 뜬금없이 온도를 잰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이 들어있고요. 염기라고 하는 물질은 공통적으로 수산화이온이 들어있죠. 근데 이 둘이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중화 반응을 할 때 중화열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을 해서 물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중화열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물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시험관의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둘 다 농도가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들이 몇 대 몇의 부피비로 반응하는지 전체 화학 반응식 먼저 써보도록 합시다. 염산은 HCl, 수산화나트륨은 NaOH. 이들이 결합하게 되면요, 요렇게 이온화되어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해서 물, 그리고 나머지 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은 1대1로 반응해서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둘 다 농도가 같다고 했어요. 따라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1대1의 부피비로 반응합니다. 그럼 이 옆에다 선생님이 반응하는 양을 우리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A는요, 염산 10, 수산화나트륨 30 공급했어요. 그럼 이것이 1대1로 반응을 하니까 10만큼 모두 반응에 참여하겠죠. B는요, 15, 25만큼 넣어줬어요. 그럼 이 중에서 작은 양을 기준으로 15만큼 모두 반응에 참여할 거고요. 다음, C는 20, 20만큼 넣어줬습니다. 그럼 각각 1대1 반응해서 각각이 20, 20씩 모두 반응에 참여하게 되고요. D는 25, 15, 그럼 적은 양을 기준으로 15만큼 반응에 참여하게 되고요. 마지막 30, 10만큼 공급했다면 작은 것을 기준으로 각각 10, 10 반응을 하죠. 따라서 가장 많이 반응한 것은 C 시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C 시험관을 기준으로 A, B, C로 갈수록 반응을 많이 했으니까 온도가 올라가고, 다음 D, E로 갈수록 반응을 적게 했으니까 온도가 다시 내려가는 산 모양의 그래프가 되겠군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래 그래프 봅시다. 정답은 몇 번이 될까요? 중화점인 C가 가장 온도가 높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4쪽 1번입니다. 표와 같이 같은 농도의 수산화 바륨 수용액과 같은 농도의 묽은 황산을 준비해서 수산화 바륨을 20ml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묽은 황산을 5ml씩 점점점 떨어뜨립니다. 그런 다음에 혼합 용액의 변화를 관찰했다.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화학 반응식 먼저 정리하고 각각의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수산화 바륨과 묽은 황산의 반응이라고 해요. 옆에다가 선생님 화학식 쓸게요. 수산화 바륨, 이것은 BaOH2라고 쓸 수 있어요. 여기에 황산은요, H2SO4가 되죠. 그럼 이들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온화되어서 바륨 이온과 황산 이온이 결합해서 황산 바륨이라는 흰색 침전물을 만들고 나머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결합해서 두 분자의 물을 만듭니다. 결국 이것은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자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용액 A에는 양이온이 존재하지 않는다. 용액 A를 볼게요. 용액 A는 지금 황산을 5만큼 넣었어요. 지금 수산화 바륨이 20만큼 있는데 여기에 황산을 5만 집어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반응식을 보면요, 수산화 바륨과 황산이 1대1로 반응을 해요. 근데 이 중에서 수산화 바륨은 20 있고 황산은 5만큼 공급됐습니다. 그럼 1대1로 반응하니까 이 황산은 모두 다 반응에 참여해서 남는 것이 없고 수산화 바륨은 5만큼 반응에 참여해서 15만큼 남게 되죠. 그럼 이렇게 남은 용액은 수산화 바륨 용액이에요. 그럼 수산화 바륨 용액 중에 양이온은 바로 바륨 이온이죠. 바륨 이온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리고요. 2번, 용액 B에는 양이온의 수가 음이온의 수보다 많다. 용액 B를 볼게요. 이번에는 황산을
10ml 넣어주었습니다. 수산화바륨은 20만큼 있었고요. 그럼 각각이 1대1로 반응한다면 황산 모두 반응하고 수산화바륨은 10만큼 남아있게 되겠죠. 그럼 이때 양이온수와 음이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황산은 다 반응해서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수산화바륨만 있는데 바륨 하나당 수산화이온 2개 남아있죠. 따라서 양이온수는 음이온수보다 반만큼 적습니다. 2번 틀리고요. 다음 3번. 용액 C에 BTB 용액을 떨어뜨리면 수용액은 초록색을 띈다. 용액 C를 보면요. 황산의 양이 이번에는 15만큼 공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화바륨은 여전히 20만큼 있고요. 그럼 이들이 반응하는데 1대1로 반응을 하니까 황산은 모두 다 반응에 참여하지만 수산화바륨은 15만큼 반응하고 5만큼 남아있죠. 여전히 용액은 염기성입니다. 따라서 C 용액은 염기성이므로 BTB 용액의 색깔은 초록색이 아니라 푸른색이지요. 아직도 푸른색이지요. 따라서 3번도 틀립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용액 D에는 이온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에 D를 보도록 할게요. D는요. 황산을 20만큼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수산화바륨 20 있었고 여기에 황산도 20 공급을 하면 1대1로 반응을 하지요. 앞에 개수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모두 다 반응에 참여해서 남는 이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5번 보도록 할게요. 앙금의 양은 용액 2에서 가장 많다. 이번엔 용액 2를 보도록 할게요. 2는 지금 황산을 25만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럼 수산화바륨 20, 황산 25. 황산을 더 많이 공급한다 하더라도 반응할 수 있는 수산화바륨이 20밖에 없어요. 따라서 20대 20 다 반응하고 5만큼이 오히려 남게 됩니다. 그래서 D나 E나 만들어진 앙금의 양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의 그 오바된 양만큼 그대로 남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챕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202쪽 29번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밑줄 친 물질이 산화 반응을 하는 경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죠. 그럼 1번부터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그네슘이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 마그네슘이 됐습니다. 그럼 이때 이 마그네슘은 산소와 결합을 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났지요. 기억 맞는 답이고요. 다음 니은. 산화구리가 탄소랑 반응해서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 이 산화구리는요.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산소를 잃어버리고 구리가 되는군요.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산화가 아니라 환원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니은 틀리고요. 디귿 볼게요. 이산화규소가 탄소랑 반응해서 규소와 일산화탄소가 되는데 이때 이 탄소는 산소를 얻어 일산화탄소가 되는군요. 따라서 산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귿도 답이고요. 리을 볼게요. CH4 뭐라고 읽나요? 메테인이라고 읽지요.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든다. 그럼 여기 있었던 이 메테인은요. 탄소도 산소를 얻고 수소도 산소를 얻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이라는 물질로 산화됩니다.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202쪽 30번입니다. 시험관에 구리판을 넣고 가와 같이 산소를 공급하면서 가열한 후 이것을 다시 나와 같이 이번엔 수소를 공급하면서 가열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그럼 각각의 반응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는요. 붉은색이었었던 구리에 산소를 공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열을 하네요. 그러면 이 구리가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구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구리의 붉은색이 점점점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죠. 이때 이 구리는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과정이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음 나를 볼게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화구리를 이번엔 수소에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산화구리에 수소를 공급을 해주어서 가열을 하면요. 이번에 이 산화구리는 구리로 변하고요. 그리고 이 수소와 산소는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때 이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고 환원되어 구리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는
가에서 구리는 산화된다. 그렇죠. 구리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구리가 됩니다. 이 과정 산화라고 하지요. 다음 2번. 가에서 구리는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한다. 네, 순수한 구리는 원래 붉은색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산화되면서 검은색의 산화구리로 변하게 됩니다. 2번 맞고요. 3번. 나에서 산화구리가 환원된다.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고 구리로 환원이 됩니다. 따라서 3번도 맞고요. 다음 4번 볼까요? 나에서 수소기체는 산화제이다. 산화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자신은 환원되는 게 산화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수소의 역할을 볼게요. 수소가 산화구리 속에 들어있는 이 산소와 결합합니다. 즉 자신이 산화가 되죠. 그러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킵니다. 따라서 수소는 산화제가 아니라 환원제로 고쳐야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4번이 답이고요. 5번,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산화구리가 수소기체랑 반응해서 구리와 물이 만들어진다. 맞지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쪽 32번입니다. 산화환원 반응을 나타내는 화학 반응식이 아닌 것은? 그럼 산화환원이 뭔가요? 산소를 얻거나 산소를 잃거나 이렇게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을 다 합쳐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죠. 그럼 1번부터 산소가 관여하는지 관여하지 않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마그네슘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마그네슘이 된다. 이때 이 마그네슘은 산화되지요. 산화환원 반응이라 할 수 있어요. 다음 2번, 철이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철이 된다. 그러니까 철이 부식되고 녹쓰는 과정이죠. 이때 철도 산소를 얻어서 산화철이 됩니다. 따라서 2번도 산화환원 반응이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산화구리가 수소랑 반응하면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고 구리로 환원되고 수소는 이 속에 들어있었던 산소랑 반응해서 산화되어 물이 된다. 산화환원 반응 맞지요? 다음 4번, C3H8. 프로페인입니다. 이 프로페인을 공기 중에서 태우면, 연소시키면 각각에 들어있었던 탄소와 수소는 산소를 얻어 산화되어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하게 되죠. 산화환원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번 볼게요. HCl, 염산이죠. 염산과 수산화 알루미늄입니다. 산과 염기죠. 그럼 이들이 반응하게 되면 이렇게 이온화되어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해서 물, 그리고 나머지는 염으로 남게 되죠. 이것은 산염기 중화 반응이죠. 따라서 산화환원 반응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3쪽 38번입니다. 다음은 용광로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반응을 보니까 탄소, 코크스죠. 코크스가 뜨거운 압축된 그 용광로 속에서는 불완전 연소가 되어서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럼 이 일산화탄소는 어디에 쓰이느냐? 철광석 속에 들어있는 산화철이 이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하죠. 그래서 철은 산소를 잃고 순수한 철로 환원됩니다. 대신에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어 이산화탄소로 산화되지요. 그럼 아래에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반응 A에서 탄소가 산화된다. 그렇죠. 탄소는 산소를 얻어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1번 맞고요. 2번, 반응 A에서 산소는 환원제이다. 산소라고 하는 물질은 항상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요. 따라서 환원제가 아니라 산화제라고 바꿔야겠죠. 2번 틀리고요. 3번, 반응 B에서 산화철은 환원된다. 그렇죠. 산화철은 산소를 잃고 순수한 철로 환원됩니다. 이것을 이제 철의 재련 과정이라 하죠. 3번 맞고요. 4번, 반응 B에서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는다. 일산화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무엇이? 이산화탄소가 되지요. 맞고요. 5번, 반응 A와 B는 모두 산화환원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지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게요. 교재 203쪽 39번입니다. 생활 속 산화환원 반응의 예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광합성.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만든다? 그럼 우리 화학 반응식 한번 써볼까요?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우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엽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받게 되면 C6H12O6라고 하는 포도당과 산소 기체가 만들어지죠. 화학 반응식 개수를 맞추면 6, 1,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이산화탄소 속에 들어있었던 이 탄소는 탄소 하나당 산소의 개수가 오히려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탄소가 환원된다.
그래서 포도당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산화환원 반응이라 할 수 있고요. 다음 니은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다. 속이 쓰린 것은요, 위 속에 염산이라고 하는 산성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이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 산성물질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염기성인 수산화 마그네슘 제산제를 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이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염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라 산염기 중화 반응이죠. 다음 디귿은요. 깎아놓은 감자가 갈색으로 변한다. 이것은 감자 속에 들어있는 성분과 산소가 결합하는 산화환원 반응 때문에 갈변 현상이 일어나지요. 디귿 맞고요. 리을 촉매 변환기를 이용해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자동차 엔진 속에서 일산화질소라든지 일산화탄소같이 굉장히 유해한 기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촉매 변환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요. 이것은 조금 더 무해한 질소 기체와 이산화탄소로 변하게 되죠. 그럼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일산화질소는 환원이 되고 일산화탄소는 산화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4쪽 4번입니다. 철의 산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못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 다음에 몇 주 동안 공기 중에 놓아두었다. 그리고선 질량 변화를 측정했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철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요. 여기 표를 보면요. 못이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못은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야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았는데도 질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럼 왜 질량이 증가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철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놔둬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산화철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것을 화학 반응식 완성하면 이렇게 되죠. 결국에 증가한 질량이라고 하는 요 양은 결합한 산소의 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결합한 산소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부식이 많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숫자가 클수록 부식이 많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 찾아볼게요. 기억, 첫 번째, 자동차 표면을 도색한다. 도색이라고 하는 건 페인트 칠한다는 뜻이죠. 페인트 칠한 것은 아무 처리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산소의 양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즉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음 니은 지하 주유 탱크에 납덩어리를 연결한다. 그럼 이번엔 A와 납을 연결한 E를 비교해 볼게요. A에 비해서 E는 오히려 산소의 질량이 더 늘어났어요. 부식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납덩어리를 연결하면 오히려 이 주유 탱크까지 부식되겠죠. 니은 틀리고요. 다음 볼게요. 디귿. 주요 자전거 부품에 아연으로 도금을 한다. 지금 여기엔 아연 도금이 없어요. 하지만 주석 도금이라는 이런 비슷한 방법이 있죠. 도금한 것은 도금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다음 방법 볼까요? 교량의 부식을 막기 위해 겨울철 도로에 눈을 제거하는 염화칼슘을 뿌린다. 그럼 A와 제일 마지막 요것을 비교해 볼게요. 염화칼슘 용액을 뿌린 것은 가만히 놔둔 것보다 오히려 부식이 더 많이 일어나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5단원을 마무리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6단원 유전과 진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특히 맨델의 유전 방법과 분리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할 테니까 한번 읽어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